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학전집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의 하인리 작가의 김현수 원기, 페이지는 68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볼터사인 부인은 아주 어린 신사 양반의 이 훈시를 사양했고 자신이 그 두 젊은 여자를 초대할 때 남자친구와 함께 오라고 했으며 손님들이 동반한 친구들에게 신분증과 전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신원조회서를 보여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녀는 비난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콜텐의 검사라는 직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여기서는 진지한 사건, 즉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제법 중대한 폭력 범죄를 조사하는 중이고 그 사건에는 틀림없이 괴텐이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어떤 세부 사항과 훈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의 문제는 국가의 대변자인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괴텐과 신사 방문객이 동일 인물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재차받자 볼터사임은 아니라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 신사 방문객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언젠가 본 적이 있는지 만난 적이 있는지 다시 질문을 받자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카타리나의 그 기이한 드라이브 습관 같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신문은 불만족스럽다고 기록되었고 일단 석방되긴 했지만 잡음이 없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화가 난 채로 주저실을 나서기 직전에 조서에 쓸거리를 주었다. 아랍 족장으로 변장한 카르리, 그녀에게는 괴텐만큼이나 의심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화장실에서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29. 17살의 점원 헤르타 쇼이메리, 괴텐을 파티에 데리고 온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녀가 바로 다음 차례에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겁을 먹은 게 분명했고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찰과 관련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잠시 후 괴텐과의 친분 관계는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그녀가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 클라우디아 슈테름과 함께 원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쿠이르 옵터스 브로이히 출신이고 볼터사인 부인과 카타리나 블룸의 먼 친척입니다. 쇼이메리 조부모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조부모의 사촌이라 말함으로써 얼마나 먼 친척인지 묘사하고자 했음에도 그들의 친척 관계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저지당했고 먼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 7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볼터사인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카타리나를 사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날 저녁, 그러니까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둘, 클라우디와 저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LG 아주머니와 약속했었죠. 남자친구들을 그 작은 파티에 데리고 오기로요. 그렇지 않으면 댄스 파트너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 남자친구는 군복무 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공병대에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다시 정찰대로 파견되었죠. 전 그에게 그냥 도망쳐 나오라고 바람을 넣었지만 그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러 번 도망친 적이 있었고 그랬다가 발각되면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아의 남자친구는 초저녁부터 벌써 술에 취해 억지로 재워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 폴크트로 가서 괜찮은 남자를 낚기로 했죠. LG 아주머니 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니발 시즌이면 카페 폴크트에서는 언제나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댄스 파티 전후에 혹은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기 전이나 후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젊은이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수요일 늦은 오후에 벌써 카페 폴크트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젊은 남자에게서 춤추자는 제안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루트비 괴텐이고
수배 중인 중조인이라는 것은 지금에야 알았지만요. 두 번째로 춤을 출 때 나와 함께 파티에 갈 생각이 없는지 그에게 물었죠. 그는 좋아라 하며 즉각 동의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라 숙소도 없고 그날 저녁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막 이 괴텐과 소위 약속이란 걸 했을 때 클라우디아는 아랍 족장으로 변장한 남자와 내 옆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남자의 이름이 까를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가 즉각 클라우디아에게 우스꽝스러울 만큼 겸손한 태도로 물었어요. 그 파티에 아직 그를 위한 과자가 남아있느냐고. 그도 외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이제 이로써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곧바로 루트비히, 그러니까 괴텐 씨의 차로 엘제 아주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의 차는 포르쉐였는데 네 사람이 타기엔 그리 편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그리 오래 차를 탈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낚기 위해 카페 폴크트로 갈 거라는 걸 카타리나가 알았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아침에 카타리나가 일하는 블로르나 변호사 댁으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말했거든요. 클라우디아와 내가 남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끼리 가야 할 거라고. 우리가 카페 폴크트에 갈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녀는 몹시 반대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고 경솔하다고 하더군요. 이쯤에서 이젠 카타리나가 우스워졌죠. 그런 카타리나가 괴텐을 보자마자 독차지하다시피 하고는 저녁 내내 그와 춤을 추었을 때 전 더더욱 놀랐죠. 그들은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 같았거든요. 72페이지 이어집니다. 30. 헤르타 쇼이멜의 진술은 그녀의 친구 클라우디아 슈테름에 대해 거의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확인되었다. 딱 한 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기는 했지만 다시 말해 헤르타가 괴텐에게서 춤추자는 제안을 받은 것보다 먼저 그녀가 까를에게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랍 족장 까를과 춤을 춘 것은 2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슈테름도 뻣뻣하기로 정평이 난 카타리나 블룸이 금세 괴텐을 신뢰하고 그와 친해 보일 정도로 가까워진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31. 집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 온 사람들 중 3명이 더 신문을 받아야 했다. 볼터사인 부인의 남자친구인 56살의 직물 판매업자 콘라트 바이터스, 행정관청 직원인 36살과 42살의 헤트비히와 게오르그 플로텐 부부가 그들이었다. 이 3사람은 카타리나 블룸의 등장, 루트비 괴텐을 동반한 헤르타 쇼이멜과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까르를 동반한 클라우디아 슈테르무 등장에서부터 그날 저녁의 진행 상황을 똑같이 묘사했다. 그 밖에 즐거운 저녁이었다고 했고 춤도 추고 서로 수다도 떨었으며 그때 특히 카를이 웃겼다고 했다. 게오르그 플로텐은 루트비 괴텐이 카타리나 블룸을 전적으로 독차지했던 것이 눈에 거슬렸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다. 두 사람은 분명 자신들이 남의 눈에 거슬린다고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 그들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거의 장엄하기까지 해서 그날 저녁 카니발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다고 했다. 헤트비히 플로텐 부인은 카타리나와 루트비가 떠난 뒤 신선한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부엌에 갔을 때 까르리라고 소개된 아랍 족장이 화장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이상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까르리라는 자는 그 직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다. 73페이지 이어집니다. 32. 다시 한번 신문을 받기 위해 호송된 카타리나 블룸은 헤르타 쇼이멜과 나눈 전화 내용을 확인해 주었지만 그것이 그녀와 괴텐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다시 말해 그녀가 헤르타 쇼이멜과 통화한 후 괴텐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자를 카페 폴크트로 보내 쇼이멜에게 말을 걸도록 부추겼고 이는 눈에 띄지 않게 볼터사인 부인의 집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녀에게 권유한 사람은 바이츠메네가 아니라 두 검사 중 젊은 쪽인 코르텐 검사였다.
쇼이멜이 상당히 요란하게 꾸미고 눈에 금방 띄는 금발이기 때문에 아주 쉬웠을 거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카타리나 플룸은 거의 완전히 무감각해진 표정으로 그저 고개만 설레설레 저으면서 거기에 앉아 이틀치 짜이퉁 신문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풀려났고 볼토사인 부인과 그녀의 남자친구 콘라트 바이터스와 함께 경찰서를 떠났다. 74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33. 서명 날인한 신문 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빠뜨린 질문은 없는지 살펴보았을 때 콜텐 검사는 카를이라 불리는 아랍 족장을 붙잡아 이 사건에서 아주 미심쩍은 이자의 역할을 진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카를이라는 자를 수배하라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그는 너무나 놀랍다고 했다. 이 카를이라는 자가 괴텐과 함께 카페 폴크트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해도 결국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역시 그 파티에까지 파고들었으니 그가 즉 콜텐이 보기에는 카를의 역할이 의심스럽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여기 이 대목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성적인 플래처 여 경찰까지도 웃음을 참지 않았다. 조서 작성자인 안나 록스터 부인은 너무나 천박하게 웃는 바람에 바이츠맨에게 주의를 들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콜텐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그의 동료 하흐가 설명해 주었다. 바이츠맨의 수사과장이 그 아랍 족장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내버려둔 점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더냐고, 아니면 눈에 띄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그가 우리 사람들 중 하나이고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괴텐과 그 사이 주소가 밝혀진 블룸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전기로 동료에게 보고한 것임이 명명백백하다고 했다. 콜텐 검사, 올해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카우보이보다 아랍 족장이 더 유행이니 이런 카니발 시즌에 아랍 족장 의상으로 자신을 숨기는 게 최고라는 점도 분명히 이해되시죠? 바이츠메네가 덧붙여 말했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어. 카니발이 강도들한테는 잠적을 용이하게 해줄 테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해서 이미 36시간 전부터 괴텐을 뒷쫓느라 뜨겁게 달아오는 우리 미행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점을 말이요. 카니발 복장을 하지 않은 괴텐은 주차장에 서 있던 폭스바겐 버스에서 밤을 보냈고 그 후 어느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카페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 주차장은 그가 나중에 보르셀을 훔친 곳이고요. 우리는 그 자를 단 1분도 눈앞에서 놓치지 않았소. 대략 한다스의 공무원이 아랍 족장, 카우보이, 스페인 사람으로 변장하고 소형 무전기를 하나씩 소지한 채 지난밤 댄스 파티에서 마신 술이 덜 깬 사람 마냥 위장하고서 괴텐이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지 바로바로 보고하기 위해 뒤를 밟고 있었던 거요. 괴텐이 카페 폴크트에 팔을 들여놓을 때까지 접촉했던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 조사했어. 어느 술집 종업원 1명, 그가 일하는 바에서 괴텐이 맥주를 마셨어. 아가씨 2명, 그들과 그가 어느 구시가지 술집에서 춤을 췄다고 하더군. 목재시장 옆에 있는 주유소 주인, 거기서 훔친 포르쉐에 주유를 했어. 76페이지 이어집니다. 담배가게 점원 1명, 은행 직원 1명, 그한테서 아마 은행을 털어 손에 넣은 듯한 미화 700달러를 환전했어. 이 사람들 모두 명명백백하게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우연히 그와 접촉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들 각자와 그가 주고받은 말들 중 단서가 될 만한 것은 한마디도 없었어. 그렇지만 블룸을 만난 것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소. 그녀가 쇼이멜과 통화한 사실, 그녀가 아주 정확하게 볼터사인 부인의 집에 나타났다는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 빌어먹을 친밀함과 다정함으로 춤을 추었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얼마나 잽싸게 내뺐던가. 이 모든 것은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를 소위 작별 인사도 없이 가게 했고 틀림없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주어
우리의 삼엄한 감시를 벗어나올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그 단지를, 그러니까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그 건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했어. 물론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전 지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는 없었어. 그녀는 도주할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어 그 길을 그에게 알려주었던 게 틀림없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녀가 그에게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도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녀의 고용주 집들은 이미 확인했고 그녀의 고향 마을도 수색했어. 여기서 볼터사임 부인을 신문하는 동안 그 집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색했어. 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내 생각에는 그녀를 자유로이 돌아다니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소. 그녀가 실수를 하도록 말이오. 그럼 어쩌면 그녀가 남기는 흔적이 이 미심쩍은 신사들의 방문을 통해 그의 거처로 이어질지도 모르지. 아파트 단지 내의 도주로는 블로르나 부인을 통해 알게 되었을 거라고 난 확신하고, 요사이 우리한테도 빨갱이 투르데라고 알려진 블로르나 부인 말이요, 그녀는 이 아파트 단지의 설계에 참여했었어. 77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34. 여기서 첫 번째 역류 정체, 즉 이야기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서 그 흐름이 앞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된 현상인 회상법이 거의 끝나서 금요일에서 다시 토요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는 이야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고 불필요하게 긴장이 누적되는 것도 피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겠지만, 카타리나가 금요일 신문이 끝난 후 엘제 볼터사임과 쿠나트 바이터스에게 자기 아파트에 먼저 들르자면서 제발 같이 아파트로 올라가 달라고 청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많은 것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무섭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난 목요일 밤 괴텐과 통화한 직후, 그녀가 신문할 때는 아니라도 공공연하게 괴텐과 전화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3자는 그녀의 무고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녀가 괴텐과 통화하고 수화기를 막 내려놓자마자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괴텐일 거라는 희망을 억누르지 못한 채 곧장 수화기를 들었다고 했다. 78페이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괴텐의 음성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그녀에게 추잡한 얘기를 짓거려댔다는 것이었다. 불쾌했던 것, 아니 가장 불쾌했던 것은 그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그녀가 그리도 다정함을 원할 때 왜 그렇게 멀리서만 남자를 찾느냐며, 그는 이미 그녀에게 모든 종류의 다정함을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 이런 전화 때문에 그녀가 한밤중에 LG에게 갔던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두렵고 특히 전화가 무섭다고 하면서 괴텐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녀는 그의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전화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동시에 전화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여기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블룸 앞에는 끔찍스러운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편지함이 문제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습관처럼 편지함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되게 헛수고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는 편지함이 정말 터질 듯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결코 기쁘지 않았다. 결국 엘제 볼터사임과 바이터스가 가진 방법을 통원해 편지와 인쇄물들을 그녀가 보기 전에 치워버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고 아마 자신이 사랑하는 괴텐이 살아있다는 징표를 발견하기를 희망하면서 대략 20통쯤 되는 우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루트비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받지 못한 게 틀림없었고 그녀는 그 쓰레기 뭉치를 핸드백에 쑤셔넣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었다. 아파트 주민 2명도 함께 타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신사는 분명히 애써 거리를 두려고 구석에 바싹 몸을 붙이고 서 있다가 다행히 5층에서 먼저 내렸고 안달루시아 여인의 복장을 한 부인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카타리나로부터 등을 돌리지도 않고 바로 옆에 서서 뻔뻔스럽고 가혹한 갈색 눈으로 거리낌 없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9층을 지나 더 위로 올라갔다. 경고하건대 더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다. 마침내 카타리나가 바이터스와 볼토사인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전화벨이 울렸고 이번에는 볼토사인 부인이 카타리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놀란 표정도 창백해지는 얼굴도 보였으며 빌어먹을 새끼, 비겁한 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영리하게도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전화기 옆에 두었다. 볼토사인 부인과 바이터스가 카타리나에게서 우편물을 빼앗으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편지와 인쇄물 뭉치를 방금 핸드백에서 꺼낸 이틀치 짜이퉁 신문과 함께 꼭 움켜쥐고 우편물을 뜯어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었다. 모든 우편물이 익명은 아니었다. 익명이 아닌 제일 두툼한 편지 한 통은 안팀 페어잔트 하우스라는 통신 판매 회사에서 온 것으로 갖가지 섹스용품 목록을 그녀에게 제시했다. 그것은 카타리나의 심정에 이미 지독한 충격을 가했는데 더 몹쓸 것은 누군가가 손으로 덧붙여 쓴 글귀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정함이다. 80페이지 이어집니다. 간단히 말해 아리 차라리 그보다 더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나머지 18통의 우편물 중 익명의 엽서 7통은 손으로 쓴 음탕한 섹스 광고였고 어떤 식으로든 공산주의자들의 암퇴지라는 말을 사용했다. 다른 익명의 엽서 4통에는 섹스 광고 없이 정치적인 욕설이 적혀 있었다. 빨간 두더지에서 크렘린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5통의 편지에는 짜이퉁 신문의 기사가 오려 붙여져 있었는데 대부분의 편지가 그러니까 대략 서너 통은 가장자리에 빨간 잉크로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주로 스탈린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너도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2통의 편지는 종교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동봉한 종교적인 책자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넌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가련한 탕아야.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신은 아직 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LJ 볼토사임은 누군가가 문 밑으로 밀어넣은 쪽지를 발견했다. 다행히 카타리나가 보기 전에 그 쪽지를 숨길 수 있었다. 너는 왜 내가 보낸 다정함의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니? 내가 널 강제로 행복하게 해줘야겠니? 내가 그리도 업신여기며 거절했던 너의 이유, 내가 너에게 경고하마. 쪽지는 인쇄체로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그 필체에서 LJ 볼토사임은 그가 의학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 교육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